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은요, 투부정사입니다. 사실 투부정사는 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난 45강에서 동사로 명사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투부정사였죠. 예로 마시다라는 동사를 마시는 것이라는 명사로 만들 때 투부정사를 사용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배울 투부정사는 문장의 앞이나 뒤에 옵션으로 붙일 수 있는 부속 표현입니다. 예로 마시다라는 동사가 마시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을 보겠습니다. 각 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어떻게 이 내용을 영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영어로 동사 마시다를 마시기 위해서로 만들어 봅시다. 마시다, drink가 마시기 위해서가 되려면 to drink, 이렇게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갑자기 동사 drink를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A foreigner drinks soju. 외국인이 소주를 마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뼈대 2번 문장 구조입니다. 주어가 a foreigner고요. 목적어가 소주인데요. 이 주어와 목적어가 아래의 투부정사 표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위치도 동일하고요. 의미의 흐름도 동일해요. 단, 투부정사 앞에 이 a foreigner라는 주어는 전치사 for가 더 붙어서 for foreigner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 덩어리는 외국인이 소주를 마시기 위해가 됩니다. 문장처럼 길게 여러 단어가 모여 있지만 문장은 아니죠. 문장이 아니라는 거 보이시죠? 자, 이 투부정사 덩어리에서 몇 개의 단어를 빼보겠습니다. 소주를 없애면 그냥 외국인이 마시기 위해라는 의미가 되고요. 외국인이도 없애면 그냥 마시기 위해가 됩니다. 이번에는 뒤에 소주만 붙여볼게요. 그러면 소주를 마시기 위해입니다. 이렇게 투부정사의 앞, 뒤에서 투부정사의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단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투부정사를 문장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Tom came to Korea to drink soju. 소주를 마시려고 한국에 왔다는 걸 보니까 톰은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투부정사는 어떤 문장의 뒤에 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위치를 바꿔서 문장의 앞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에서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 앞에 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덩어리가 끝났을 때 콤마를 꼭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투부정사의 의미에는 마시다라는 행동이 들어있는데요. 과연 누가 마시는 걸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투부정사의 주어 역할은 for 명사 이런 형태로 투부정사 앞에 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투부정사 앞에는 for 명사가 없잖아요. 자, 그럼 소주는 누가 마시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는 이 글 전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누가 소주를 마시는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바로 톰입니다.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 이 문장의 주어와 같습니다. 톰이 소주를 마시기 위해 한국에 온 거죠. 당연하죠. 자, 이렇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대상이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 이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 문장을 만들 때 투부정사의 이 의미적인 주어와 뒤에 나오는 또는 앞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자연스럽고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소주를 마시기 위해선 신분증이 필요하다. 괜찮은 문장이죠? 술을 마시려면
성인임을 증명해야 하니까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마시다라는 이 투부정사 행동 누가 하죠? 사람들은 신분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주어와 동일할 거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신분증이 마시는 행동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뭔가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투부정사의 주어를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for Tom을 투부정사 앞에 쓰는 거죠. 그러면 투부정사의 주어는 Tom이고 an ID card는 문장의 주어일 뿐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의미상 투부정사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같지 않는 경우라면 투부정사 앞에 일부러 for 주어를 붙여서 투부정사의 주어를 명확하게 밝혀준다. 이번에는 in order to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투부정사 앞에 in order를 붙여도 의미는 동일하다는 건데요. 가령 앞에서 들었던 예문 to drink 소주, Tom came to Korea. 이거를 in order to drink 소주, Tom came to Korea.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다른 투부정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in order to 부정사도 문장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Tom came to Korea in order to drink 소주. 이렇게요. 그리고 투부정사에 주어가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for Tom 앞에 in order가 붙을 수도 있고 역시 in order to 부정사 부분이 문장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각각 문장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투부정사 부분과 문장 부분을 나눠 보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 그는 매일 영어책을 읽는다. 자, 영어를 배우기 위해, 자, 이 부분이 투부정사 부분이고요. 그는 매일 영어책을 읽는다가 문장 부분이 되겠죠. 자, 투부정사 부분을 먼저 영작해 보겠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자, 이 의미를 잘 음미해 보니까 이 속에 배우다, learn이라는 행동이 들어 있고요. 뭐를 배우냐면 English. 자,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면 to 부정사로 만들면 되겠죠. To learn English. 자,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 부분 영작이 끝났고요. 자, 문장 시작하기 전에 콤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죠. 자, 이 콤마는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굉장히 필수적으로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문장 부호 규칙이에요. 자, 영작에서 이 콤마를 만약에 빼먹으면 마치 뭐랄까요? 정말 중요한 보고서에서 정말 쉬운 단어 철자를 틀린 것과 같은 데미지가 있습니다. 꼭 콤마 써주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문장. 그는 매일 영어책을 읽는다. 영어로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He reads an English book every day.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배우다라는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이 대상이 문장의 주어 he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 실제 의미상으로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To learn English, he read an English book every day. 자, 그리고 여기 투부정사 앞에 in order도 붙여볼까요? 의미는 동일하죠. In order to learn English, he reads an English book every day.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가 투부정사 부분이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가 문장. 자, 이번에는 이 문장부터 영작을 해봅시다. 주어는 you를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이 전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네가 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너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이런 의미인 것 같으니까요. 자, 영어로 문장 부분은요. You need a lot of time. 자, 그리고 이 뒤에 투부정사 부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콤마 필요한가요? 네, 물론 쓸 때도 있어요. 쓸 때도 있긴 한데 이렇게 문장이 앞에 나오는 경우에는 콤마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버릴게요. 자, 투부정사 부분.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선. 자, 이 속에 들어있는 행동은 알다, know입니다.
자, to를 붙여서 to know. 그리고 뭘 알아요? 너 자신. 너가 너를 아는 상황. 주어가 목적어를 아는 상황. 즉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상황. 자, 이럴 때 목적어는 재규대명사. yourself. 자, 재규대명사에 대해서는 38강 자동사 문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 알다라는 투부정사의 행동은 문장의 주어 you가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You need a lot of time to know yourself. 개념 있는 소비자이고 싶어서 그녀는 비닐봉지를 쓰지 않는다. 자, 전체 내용이 이분이 자연 어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어떤 소비자의 의무나 책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태도를 개념 있다라고 여기 한국어에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뭐이고 싶어서 이 부분은 뭐뭐이기 위해서와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 한국어 문장을 영작하기 수월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책임 있는 소비자이기 위해 그녀는 비닐봉지를 쓰지 않는다. 투부정사 부분은 책임 있는 소비자이기 위해, 문장은 그녀는 비닐봉지를 쓰지 않는다. 자, 투부정사 부분 먼저 영작하면요. 이 속에 들어있는 행동 뭐죠? 애매하죠? 그냥 정체를 밝혀주는 뭐뭐이다네요. 비동사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to be. 자,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입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도 투부정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비동사 뒤에 책임 있는 소비자. 이런 표현은 영어로 a responsible consumer. 자기 책임이나 해야 할 일을 잘 인지하고 있는 어떤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의미하는 형용사가 responsible이거든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콤마 꼭 필요하고요. 자, 이 뒤에 문장은 She doesn't use plastic bags. 비닐봉지가 영어로 plastic bag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이다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 she와 같나요? 네, 같습니다. To be a responsible consumer, she doesn't use plastic bags. 호주에 가지 않기 위해 그는 여권을 태웠다. 투부정사 부분은 호주에 가지 않기 위해, 문장은 그는 여권을 태웠다. 문장 먼저 써봅시다. He burned his passport. 그리고 자, 투부정사에 들어있는 행동은 가다, go가 보이네요. to를 붙여서 to go, in order to go로 써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호주 쪽으로 to Australia. 자, 전치사 명사 부속, 장소를 나타내는 부속이네요. 자, 여기에 있는 요 to는 뭐뭐 쪽으로라는 전치사죠. 자, 근데 사실 가는 게 아니라 가지 않기 위해예요. 투부정사를 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not을 투부정사 앞에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미상 이 가다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문장의 주어 he인가요? 네, 맞습니다. 잘 맞죠? He burned his passport in order not to go to Australia. 내 딸에게 아이패드를 사주려고 나는 쿠팡 앱을 열었다. 딸이 아주 신났겠는데요. 자, 투부정사 부분은 내 딸에게 아이패드를 사주려고, 사주기 위해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문장은 나는 쿠팡 앱을 열었다. 투부정사 부분부터 영작해보면 사다, buy라는 행동이 보이네요. In order to buy로 하고요. 자, 뒤에 목적어는 뭘 샀을까요? 아이패드를 샀겠죠. 자, 그런데 여기 목적어가 두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55강에서 배웠던 두 개의 목적어, 누구에게 무엇을? In order to buy my daughter an iPad.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투부정사 부분이 끝날 때 여기 콤마는 반드시 써줘야 하고요. 나는 쿠팡 앱을 열었다. I opened the 쿠팡 앱. 자, 그리고 또 점검을 해봅시다. 이 사다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 I와 내용상 같나요? 네, 같습니다.
In order to buy my daughter an iPad, I opened the coupang app. 이 집을 사려면 부모님이 많이 도와줘야 한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음미해 봅시다. 요즘 워낙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식이 직접 돈을 벌어서 자기가 스스로 모아서는 이 집을 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좀 돈을 보태줘야 자식이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이제 이 한국어 문장을 영작하기 쉽게 좀 바꿔봅시다. 이 집을 사려면 네 부모님이 너에게 많은 돈을 줘야 한다. 이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떤 한국어 문장을 굉장히 한국어스러운 한국어 문장이죠. 자, 이런 문장을 영어로 말하거나 작문하기에 좀 수월한 형태의 한국어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영어 실력이에요. 자, 이 새롭게 만든 한국어 문장에서 투부정사 부분은요. 이 집을 사려면 문장은 네 부모님이 너에게 많은 돈을 줘야 한다. 투부정사 부분 먼저 영작을 해보면 To buy this house, 콤마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문장 부분이요. Your parents give, 자, 뭐를요? 자, 목적어는 여기도 두 개가 가능하겠네요. 누구에게? You, 무엇을? A lot of money. 자, 그런데 동사 부분의 의미가 그냥 give, 준다가 아니라 줘야 한다예요. 자, 이런 느낌은 우리 46강에서 배운 중간 삽입물 중에서 적절한 것을 하나 넣으면 되겠습니다. 동사 앞에요. 저는 뭐뭐 해야 한다, have to를 넣겠습니다. To buy this house, your parents have to give you a lot of money. 자, 그리고 이 투부정사의 행동, 사다를 하는 주어가 문장의 주어 your parents 맞나요? 아니에요. 내용상 집을 사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문장은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 부분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다를 때는 투부정사의 주어를 투부정사 앞에 써줘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치사 for와 함께 for you.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to buy라는 행동을 하는 대상이 you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For you to buy this house, your parents have to give you a lot of money. 자, 이렇게 해서 영작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의문문, 5W1H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